자,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대표입니다. 오늘도 제가 뭐 이 네이처셀 관련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죠. 뭐 네이처셀은 지금 차트가 큰 의미 없다. 제가 뭐 계속 누차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이고, 일단 우리가 이제 유심히 봐야 되는 것은 이 중장기 평들의 밀집이 이격도 밀집이 지금 굉장히 잘 돼 있는데 여기를 계속 지켜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점 기준부터 2년선을 계속 이탈하지 않고 주가가 반등 혹은 밀려도 계속 2년선 이런 부분에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개인은 일단 팔아요. 계속 파는데 외국인, 기관, 금투, 투신이 들어옵니다. 자, 원래 투신이 보면은 거래가 없었어요. 투신 거래가 없었죠. 근데 투신 거래가 없었는데 언제부터 들어오기 시작을 했냐면은 이때입니다. 1월 26일부터. 이때부터 지금 갑자기 거래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걸 여러분들 유념히 보셔야 돼요. 연기금도 이때부터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보통 여러분들 네이처셀은요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입니다. 지금 증거금 기업이죠. 그리고 보통 이제 증거금 100짜리 기업은요,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상장 폐지 이제 그런 어떤 위험 리스크 같은 거 가지고 있는 기업들 있죠. 그러니까 신용 잔고가 없는 기업들, 그걸 증거금 기업이라고 많이 해요. 그러니까 실적이 없고 현금성 자산이 없는 기업들을 증거금 100 이렇게 이제 딱지를 주는 건데, 위험하다,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신용이 등급이 낮다. 그래서 보통 이런 기업들은 메이저들이 잘 매수를 안 해요. 근데 유독 이상하게 네이처셀은 지금 보시면은 개인은 파는데 메이저들이 엄청 사죠. 이걸 우리가 지금 뭔가 좀 낌새가 이상하게 봐야 된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이 부분. 사는 이유가 있으니까 사겠죠. 아니면 안 사겠죠. 이유가 없는데. 일단은 뭐 딱히 이슈는 없습니다. 지금 뭐 오늘 뭐 이슈 4시간 전에 올라온 거 보니까 이거 하나 있어요. 뭐 조이터스의 허가 반려, 다른 책, 뭐 건강 베스트셀러 1에 올랐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 상황이고요. 뭐 사실 그거 말고는 지금 딱히 없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뭐 제가 네이처셀 지금 보게 되면은 사실 지금 시가총액도 딱 놓고 보면요, 한 1조 5천억 원 정도 하는 지금 회사잖아요. 시총을 보면은 1조 5천억 원 정도 하고 지금 발행 주식 수도 한 이 정도면은 이게 이제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가격이 진짜 저평가는 맞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기업이 돈을 못 벌고 있는 상황일 뿐이지, 지금 뭐 보시는 것처럼 사실 실적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시총 대비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가총액이 이제 1조가 넘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매출이 안 나와요. 영업이익도 안 나오고. 근데 바이오 기업들이 원래 다 그렇죠. 특례 상장을 하니까. 특례 상장을 한다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기술력이 입증된 기업들은 그 코스닥 거래소 시장에서 상장을 시켜줘요. 상장시켜줘서 어느 정도 이제 유망한 기업들은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상장하게 되면 증자라는 것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쉽게 말하면 대출 같은 거죠, 대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얘네들이 이제 뭐 네이처셀도 마찬가지고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는 그 의약품이나 이런 기술력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제도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네이처셀도 특례 상장을 해가지고 이때 상장을 했던 부분들인데, 사실 일단은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기대치가 없죠. 시총 대비해서는. 그러면 결국 이 정도의 지금 시총이면요, 솔직한 말로 지금 시장도 좋잖아요. 시장도 좋은데 시장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왜 극동력으로 되어 있냐? 네이처셀로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메이저들이 관심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보통 실적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사실 바이오 기업들 많잖아요. 뭐 알티오젠도 있고 ABL 바이오, D&D 파마테, 뭐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처셀이 이렇게까지 조용히 뭔가 좀 매집을 하는 이런 어, 모습들을 한다라는 것은, 이게 옛날 그 네이처셀이 급등했을 때 양상과 거의 비슷해요. 수급이 제가 보기에는 경험상.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관심을 가지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고, 지금 얘네가 하려고 하는 이 제가 이제 그 투자 포인트를 적어 놨어요. 제가 좀 글자가 좀 작은데 글자 좀 키워가지고 해서 보시면은 투자 포인트를 일단은 제가 이렇게 좀 가지고 왔거든요. 일단은 지금 고령화 시대가 계속 되고 있죠. 고령화 시대로 가면서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부분들의 환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퇴행성 관절염 환자가 늘어나면서 이 치료 목표가 결국엔 통증 완화에서 연골 관절 이 기능을 되살리는 세포 치료, 즉 재생의학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골관절염 환자가 2020년에 한 5억 명 정도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50년까지만 가면요, 15억 명, 그러니까 2배 이상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럼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될까요? 계속 인구수는 늘어난다는 거죠. 근데 얘네가 하려는 부분들이 이쪽이잖아요. 테니스 관절염. 그러니까 사실 이제 조인트 스템이나 바스코 스템만 성공하면은 돈 버는 거는 시간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섹터 자체는요, 어떻게 보면 기대감보다는 규제나 임상, 이 문서가 주가를 움직이는 구조이다 보니까 네이처셀은 조인트 스템이 2025년 8월 중앙약심에서 부정적 공고를 한번 받은 적이 있었죠.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 뒤에 식약처 허가가 반려된 전력이 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메이저들이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부정적 권고도 한번 받았었고 식약처 허가를 한번 반려가 또 됐었던 그 전력도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메이저들이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뭔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올해부터 2027년까지 재도전을 한다는 거예요. 보완을 하고 재신청을 하겠다. 메이저셀에서. 거기에 또 신사업 부분들을 추가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해외 규제 트랙, 미국의 가속 프로그램 등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진척을 동시에 관전 포인트로 둘 수가 있는 상황이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단기 매매보다는 절차의 단계 변화로 접근하는 게 리스크를 확실히 줄일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단기 매매를 하기에는 의미가 없죠. 네이처셀은 다른 종목 보는 게 맞죠. 유동성 좋고 거리랑 좋고 그날그날 시장에서 이제 급등하고 있는 그런 애들 보는 게 차라리 낫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같이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보죠. 왜냐면 이제 얘네들이 하려고 하는 그 사업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을 해서 그쪽이 좀 성장성이 나와줄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들에 베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후에도 이따가 투자 전략집에 대한 부분들이 이야기는 한번 해드리긴 할 건데, 사실 저는 네이처셀을 개인적으로요, 진짜 이 영상을 제가 이제 계속 네이처셀을 찍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도 이제 네이처셀을 계속 이제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재료나 이슈나 뭐 이런 부분들을 분석을 하게 되면은 뭔가 되게 유망해요. 유망한데 뭔가 나올 듯 하면서도 자꾸 뭔가 좀 시간이 걸리는, 그러니까 그런 느낌들이 분명히 있기는 해요. 다만 제가 보기에는 시간만 좀 있으면은 얘네들은 돈 버는 거는 좀 시간 문제다. 그렇게 좀 결론을 내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이 바이오 섹터에게 이 주는 메시지는 저는 분명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일단은 재생의학 쪽 같은 경우는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기대가 큰 만큼 그만큼 어때요? 규제도 엄격해요. 기대가 크기 때문에 규제도 훨씬 엄격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좋아 보인다라는 설명으로는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결국 효과를 어떤 지표로 증명을 했는지, 그리고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들 있죠. 이런 것을 어떻게 이제 네이처셀이 증명을 할 건지,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될 건데, 일단은 줄기세포라는 그 단어 부분들 제외하고요. 지금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령화 시대가 빠르게 오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고령화 시대가 빠르게 오면서 결국에는 관절염에 대한 환자가 계속 증가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그러면 결국 치료의 목표 자체가 어떻게 될까요? 패러다임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결국 통증을 이 줄이는 방식에서 이제는 시대가 지나면서 어떻게 될까요? 관절 기능에 대한 부분들을 통증을 줄이는 게 아니라 회복을 시키는 재생의학 쪽으로 시선이 이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료비 부담이라든지 삶의 질, 이 문제가 동시에 커지는 결과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 영역이 규제가 또 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네이처셀이 지금 노리는 영역이 이쪽 영역이잖아. 옛날부터 해왔던 영역이고 얘네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통증을 줄이는 걸로는 의미가 없어요. 이게 뭐 한 향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어디 아프면 통증 줄이고 뭐 진통제 맞고, 어른들 같은 경우 노인들 통증 줄이고 하는 부분들이 의미가 있었지만, 이제 이게 시대가 가면 갈수록 지금도 뭐 AI 쪽 관련해 가지고 진짜 막 엄청 예상과 다르게 진짜 빨리 커지고 있잖아요. 로봇도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결국 통증을 줄이는 걸로는 한계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걸 회복을 시켜줄 수 있을 만한 시대로 갈 거라는 건데 여기 이제 네이처셀이 계속해서 연구를 해왔던 부분들이고 여기에 이제 결국 곽강을 받는 게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죠. 근데 이제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얘네들이 계속 이쪽에만 전념을 해왔기 때문에 이쪽 패러다임이 계속 변하면서 얘네들도 그쪽 패러다임을 따라서 이동을 하면서 뭔가 기술력도 달라질 것이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분명히 곽강은 저는 받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네이처셋을 이 틀 안에서 딱 놓고 보면요. 일단은 이 회사 자체 딱 놓고 보면은 일단 중요한 파이프라인은 이거죠. 조인트 스템. 뭐 바스코 스템도 있기는 하지만 이 조인트 스템 하나로 좀 볼 수가 있는데 이 조인트 스템 같은 경우는 이 과거에 중앙 약심 공고라든지 시각적 판단 이슈가 이미 한 차례 있었어요. 그때 아마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때 당시에 시각적 판단 이슈가 있었죠. 약심 공고도 한번 있었고요. 그래서 이 경험이 결국에 남긴 교훈은 명확했어요. 그때 당시에. 기대는 빠르게 형성이 됐는데 절차는 결국에는 단계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그래서 이 종목은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해서 감정적인 호재라든지 아니면 악재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현재 단계가 어디까지 문서로 확인이 됐는지 이 부분들로 접근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제는. 왜냐면 앞전에 이런 경험들도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게 까다롭다라는 거죠. 임상 데이터를 확보를 해야 한 다음에 규제 심사를 진행을 해야 되고 허가 단계까지가 진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걸 다이렉트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결국 이런 중간 과정들이 변수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문서들이 속도가 어디까지 와 있냐 이게 이제 중요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사업 구조도 같은 맥락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네이처셀은요, 여러분들 매출이 분기마다 쌓이는 그 제조 모델이 절대 아닙니다. 다들 그건 아시죠?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자, 그러면 결국 임상 데이터라든지 허가 단계가 그 바뀌는 시점에서 뭐가 돼요? 기업 가치가 크게 흔들리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조인트 스템은 한 번에 모든 것을 증명하는 치료제가 아니죠. 그러면 결국 특정 환자군에서 어떤 지표가 얼마나 개선이 됐는지 그게 결국 핵심이 될 것이고 그러면 그 데이터가 일관되게 설명이 되는지 그게 그 다음 단계의 관문이 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 규제는 결과보다 근거의 품질을 더 어떻게 보죠?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해석이 만약에 흔들리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뭐도 흔들려요? 써 있는 것처럼 시장 신뢰도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해외 전략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저는 동일한 기준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해외 법인을 일단은 보유를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진척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뭐 좋다 나쁘다 그 부분들을 의미를 하는 건 아니에요. 해외 법인을 보유한다는 게. 그러니까 어떤 규제 경로로 접근을 할 건지 그리고 논의가 일정으로 고정이 되는지 저는 그게 오히려 더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해외에서 임상이라든지 아니면 규제 논의가 문서로 정리되는 그 순간에 주가 프레임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일정이 만약에 흐려지거나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기대는 먼저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부분들의 리스크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뭐 중요한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해드린다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 이제 아마 네이처를 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또 떠올리는 게 솔직히 이제 최근 들어서 바스코스템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 이걸 가장 많이 떠올릴 수밖에 없죠. 왜냐면 얘네가 이걸로 많이 우려 먹었기 때문에 조인 스템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얘네의 가장 근본적인 파이프라인 중에 하나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조인 스템을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예전에 그 허가가 반려가 됐던 거 그런 적이 있었다 보니까 이번에도 반려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들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 프레임 자체가 거기서 멈춰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 봐야 되냐? 시대가 지날수록 팩트를 봐야 돼요. 팩트를. 자, 제가 앞전에도 여러분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 지금 골관절염 환자가 어떻다고 했죠? 2020년에는
5억 9천만 명이에요. 근데 50년까지 가게 되면은 15억 명이 늘어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2배 수치가 늘어난다라고. 자,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 단순히 유행이 아니에요. 유행이 아니라 뭡니까? 구조적인 수요라고 봐야 되는 거죠. 구조적으로 늘어나는 수요다 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자, 그럼 지금 시장이 보는 포인트는 딱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2026년, 2027년 얘네들이 재도전을 한다라는 거. 이쪽에. 그리고 이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다시 가냐, 아니면 완전히 다른 트랙으로 틀어서 가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국내가 아니라 해외 규제 트랙, 특히 미국 쪽 가속 프로그램에서 어디까지 진척이 나오느냐. 이게 가장 핵심이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이 대응 자료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여기 옆에도 여러분들 적혀 있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자금 이동 흐름, 아까 제가 이거 진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이게 왜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수급 흐름을 분석을 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AI 매집 단가에 대한 부분들의 분석도 제가 여기다가 적어 놨어요. 보시면은 여기 세력 AI 매집 단가 분석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퀀트 자료라고 보시면 돼요. 퀀트 자료라고.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AI로 추정한 매집 단가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물린 가격이 아니라 실제 원가가 어디냐를 먼저 잡아놨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모멘텀이나 뭐 근거 분석 부분들도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이 부분들은 뭐 사실 뭐 재료가 좋다, 뭐 나쁘다 이런 부분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멘텀 근거를 정리를 하고요. 또 그에 따른 단계별로 투자 시나리오를 다 정해놓고 주가와 모멘텀 기반 목표가까지 구간별로 다 나눠서 여러분들 정리를 해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본질은 뭐냐? 이 종목은 단기 이슈 베팅이 아니라는 거죠. 단기 이슈 베팅이 아니라 실패 이유를 어떻게 다시 설계를 하느냐. 그걸 보는 전략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아직까지 크게 부각이 되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가가. 자, 그럼 여러분들 영상 아래 보시면 010-2794-1584 문자로 그냥 도움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혹시라도 이 자료 받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못 받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꼭 자료 여러분들 받아 가셔가지고 아마 여러분들 자료 보시면은 도움 진짜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또 구독이랑 좋아요도 한 번쯤 여러분들 눌러 주시고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 제가 직접적으로 다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지금 여러분들 좀 움직이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움직이셔가지고 꼭 여러분들 좋은 성과 이루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향후 전망을 우리가 좀 놓고 보면은 그냥 단순하게 딱 놓고 보면 됩니다. 2026년부터 2027년. 결국엔 고령화로 관절염 환자가 계속 늘어나는 그 구조 속에서 재생의학은 중장기적으로 피할 수 없는 방향이에요. 그럼 그 흐름에서 네이처셀은 2026년, 2027년 매출 목표보다 절차의 진척이 먼저라는 거죠. 얘네들은 실적을 내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지금은. 결국에는. 절차에 대한 속도 혹은 얼마나 진척이 있는지 이걸 먼저 프레임을 잡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내에서도 보안과 제도전이 실제 심사 절차로 다시 열리는지 이게 분명히 관전 포인트가 될 거고요. 해외에서도 임상 규제 논의가 분기 단위 일정으로 고정이 되는지 이것도 분명히 중요할 거예요. 그럼 이 중에 하나라도 만약에 말이 아니라 진짜로 문서로 확인되잖아요. 그러면 종목은 어떻게 되냐? 우리가 모르게 정말 빠르게 움직일 겁니다. 아마 지금부터 메이저들이 담고 있는 것도 이 부분일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모르는 뭔가 그 베일에 가려져 있는. 그래서 이 타임라인 자체를 여러분들 놓고 보시면 2026년 딱 놓고 보면은 국내 제도전 여부와 절차 방향성을 확인을 하는 부분들. 그리고 추가 자료 제출과 심사 일정 구체화가 핵심이다. 제가 이렇게 적어놨죠. 그리고 2027년은 제가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해외 논의가 실제 임상 또는 규제 일정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하는 구간이다. 라고 제가 적어놨잖아요. 그래서 이 단계가 명확해지면 명확해질수록 중기 그림이 조금씩 그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아래 단 보시면은 이 베이스 시나리오, 상승 시나리오 제가 적어놨는데 베이스 시나리오는 이겁니다. 절차가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면은 일정이 명확해지는 경우 중기 그림이 조금씩 그려질 수 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거.
상승 시나리오는 이거죠. 절차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정리가 되면은 주가는 먼저 반응할 거다. 딱 두 가지가 간단해요. 이 타임라인 보는 거, 내년까지. 네이처세를 바라보는 부분들은. 자, 그러면 변수는 없냐? 변수도 물론 여러분들 존재하죠. 변수는 뭐냐면은 일단은 규제 당국의 요구 수준이 높아진다거나 아니면 데이터 해석에 대한 여건이 생기면은 일정이 늦춰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반대로 절차가 예상보다 빠르게 정리가 되면요. 주가는 기대보다 먼저 반응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밸류 측면으로 보면은 현재 주가는 실적 기반으로 움직인다라기보다는 미래 절차에 대한 기대를 반영을 시켜주고 있을 가능성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사실 숫자 하나로 평가를 하기보다는 단계가 한 칸씩 올라가는지 그 기준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니터링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국내 심사에 대한 재개, 해외 일정에 대한 고정, 문서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 데이터에 대한 일관성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이처셀은 이제 말이 늘어나는 구간보다 이 체크 리스크도 제가 여러분들 옆에다 적어 놓긴 했는데 이제는 설득력이 커지는 구조로 가야 돼요. 사람들을 설득을 시켜야 되죠. 말이 아니라 이제는. 설득을 시키려면 뭐예요? 입증시켜야 되죠. 뭘로? 이걸로. 근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큰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좀 한 가지 해드릴 테니까 지금 시장이 워낙 또 좋은 만큼 또 무슨 종목을 또 봐야 될지 좀 고민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 그런 분들이라면 꼭 마지막에 체크하셔가지고 좋은 성과 꼭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좀 중요한 이야기 한 가지 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게 되면은 제가 작년 9월 2일 날이에요. 작년 9월 2일 날 SK 하이닉스를 그 당시에 유튜브에서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이때였습니다. 추천을 했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이 아래 재료들을 PPT로 좀 부각을 시키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때 당시 이제 이런 재료들로 인해서 SK 하이닉스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상승에 대한 부분들의 기대감이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 천천히 우리가 매수를 좀 진행을 해보자. 그때 제가 본 거는 여러분들 느낌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재료에 대한 구조였다라는 거예요. 결국 SK하이닉스는 레거시 반도체 가격 사이클 바닥과 그리고 HBM 장기 공급 계약으로 변동성을 확연하게 줄였고요. 중장기 견조함을 만들어지는 그 흐름이 분명하게 2025년 하반기에 보여줬었습니다. 그 당시에 삼성전자보다 더 강하게 보여줬었어요. 그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SK하이닉스가 오히려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을 체크를 하고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분명하게 매수를 하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그러고 나서 결국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고가 78만 원대를 가격을 달성을 했어요. 불과 얼마 안 걸렸죠. 9월 달이면 10, 11, 12, 1, 한 4개월 정도밖에 걸리지가 않았습니다. 4개월 만에 무려 200%가 넘는 상승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 다음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시도요. 작년 7월 달에 영상을 찍으면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추천을 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아래 총 6가지를 PPT로 만들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왜 가지고 가야 되고 왜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하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경기 회복, 그에 따른 로봇 투자에 대한 수요가 반등이 일어날 가능성, 그리고 일본 야스카와 기업이 작년부터 실적 회복세가 확인이 됐었습니다. 보통 로봇 쪽에 대한 부분들의 분석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야스카와 기업을 많이들 보세요. 왜냐면 야스카와 기업이 실적이 회복이 확인이 되면은 로봇 수요 쪽이 회복이 확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지표거든요. 그래서 야스카 기업의 실적 회복이 확인이 되면은 국내 기업들이 또 많이 움직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때가 작년에 확인이 됐었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드스를 이 당시에 제가 매수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고 그 당시에 또 삼성그룹이랑 전반적인 협력 역시도 확대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뭐 AMR부터 사족 보행 로봇 그리고 휴머노이드까지 다양한 기술력을 이미 갖추고 있는 기업이었어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6개월선과 1년선 안쪽에서 크게 주가가 밀리지가 않고 박스권을 그려 나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구간에서 더 이상 크게 밀려봤자 손절가도 굉장히 짧고 오히려 위쪽에 먹으면은 먹을 수 있는 구간들이 굉장히 좀 넓지 않나라고 생각을 또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금리 인하 기대가 붙었었고요. 로봇 수요 회복 지표가 붙었고 대기업 협력 확대가 붙으면서 이 세 개가 맞물렸죠. 그리고 결국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53만 원대까지 상승이 들어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불과 8, 9, 10, 11, 12일 뭐 무려 한 6개월 정도밖에 걸리지가 않았습니다. 그 안에 벌써 100%가 넘는 상승이 들어왔다라는 게 팩트가 되는 거죠. 결과는 여러분들 차트가 증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당시에 제가 마지막에도 로봇 중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계속 드렸었는데 아마 몇 분 못 잡으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는 아마 다들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로봇주 지금 대세라는 거. 모르시는 분들 없으시죠? 시장만 봐도 로봇주가 대세라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서 이제 문득 드는 생각들은 그걸 거예요. 아, 이제 와서 이제 늦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남들이나 누구나 다 아는 그런 로봇주는요, 당연히 늦었다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흔히 알고 있는 유로메카라든지 아니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일 로보틱스 혹은 뭐 두산 뭐 이런 로봇주들은 이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로봇주잖아요. 이런 로봇주들 말고요. 일단 베일에 가려져 있는 로봇주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베일에 가려진 로봇주가 저는 딱 하나 남아 있다라는 것을 이번에 분석을 했습니다. 제가 분석한 결과 현재 그 종목은요, 올해 실적부터요, 외형 성장, 그리고 대기업과의 MOU, 협력, 그리고 그에 따른 포트에 대한 다변화 등등등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 아직 출발도 안 했다고 저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로봇주들 다 갈 때 이 녀석 혼자 아직 못 가고 있다라는 것은 그 이유가 과연 뭘까요?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아직 언론에서 부각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뉴로메카가 급등을 했던 것도 뭡니까? 다른 로봇주들이 갈 때 뉴로메카가 뒤늦게 갔던 이유도 뭐예요? 뒤늦게 언론에서 부각이 되면서 올라간 겁니다. 이 녀석도 제가 볼 땐 뉴로메카랑 거의 비슷한 성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뒤늦게 아마 부각이 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전에 이미 우리는 뭐다? 먼저 매수를 해서 잡고 가보자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요. 아마 이 종목 조만간에 50% 이상 저는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시간도 올해는 안 걸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문제는 대부분 지나간 다음에서야 그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때 또 따라 들어가서 고점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고 끝난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렇게 되면은 달라지는 거는 여러분들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결국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뭡니까? 확고한 관점입니다. 이 확고한 관점으로 내가 확실하게 관점을 잡고 들어가야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다음 이 50% 종목 여러분들 분명하게 궁금해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안 받으면요, 여러분들 또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시장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2794-1584번으로요. 종목이라고 두 글자 여러분들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향후 이번에 50% 이상 상승을 할 수 있는 종목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따로 보내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꼭 연락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익 절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 그 점도 꼭 확인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